양치기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개합니까?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언어 순화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뇌전증 환우의 따뜻한 시선 하고 있는 심재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진짜로 또 멀리 또 이 대구까지 오신 또 정말 귀한 분 한 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장두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책인데 요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요 책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책을 내려고 막 처음에 글을 쓴 건 아니고요. 처음에 아이가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막 차별을 당하는 거를 풀 데가 없어서 블로그에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쓰다가 보니까 그게 모아지고, 그거를 잘 보신 이제 대표님이 출간을 하면 어떠냐 해서 출간을 하게 된 책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힘들었던 일 막 이런 것들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책들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열성경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뭐 소아과 그런 병원책 이런 거에서도 경련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보거나 숙지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그렇게 대발작을 하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을 계속 갔지만 열만 떨어지면 그냥 괜찮다 하고서 또 돌려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열 없이 경련을 하게 되고, 약을 처방받기까지 또 되게 막 마음을 되게 막 이렇게 어렵게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 주변에서 계속 조바심 내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삶이 제 입장만 되게 많이 썼는데, 아이도 힘들겠지만 일단은 제가 부모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뇌전증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달도 점점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발달 지연이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센터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에는 발달 장애라고 진단을 받게 되고, 아이 키우시면서 미술 심리 상담사로 일하시면서 좀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어려움, 그 힘듦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안에서도 또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것은 뭔가 장애가 안 되고, 뭐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장애로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좀 원래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또 더 의사소통이 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혹시 뭐 미술 심리 상담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온유와의 어떤 그 가족에서 이제 가족으로서 뭐 아이 키우시면서 뭐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가? 그러니까 온유뿐 아니라 정말 초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일단 사람의 표정에서 입이 가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차단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에서 계속 노터치를 강요해요. 노터치를 시켜. 왜냐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너무 그 터치하면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또 코로나가 되면서 더 아예 말조차 하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아이들은 사람을 만나서 나눌 기회나 뭔가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뭔가 배워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부재하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고 아니고 정말 어려움들이 학교 안에서 너무 많죠. 근데 학교같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차단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뭐 장애 아이들 뭔가 지원을 해주세요 하면 선생님들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이해 말고 다른 애들도 다 힘들어요. 진짜 그 코로나19 상황 때 그 학교가 진짜 학교의 기능을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서 가정이 또 그 부담을 또 떠안게 되고, 예를 들면 별을 만든 사람들 같은 기관이 뭐 전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학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뭐 공동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모두 개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애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든 학교의 기능이 또 학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안 좋은 학교라도 졸업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요즘 학교의 기능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희도 여기 교훈 뒤에 보이잖아요. 저희는 사람답게 살자. 별만사 오면 공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무조건 인성교육. 근데 발달 중에서도
저는 자폐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보실 건데 자폐를 가진 애들의 특징이 좀 어때요? 말이 이렇게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방적인 말들만 계속 한다거나 제가 만난 친구들인데 방을 어지럽혔는데 부모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은 좀 그걸 좀 꽈서 얘기한다고 방 어지럽혀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고마운 줄 알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폐가. 그게 이제 눈치라기보다는 그 숨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그분들한테는 제일 정확하고 안전하고 되게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요즘 애들 만나면 2시까지 상담하러 오라 했는데 2시 반쯤 와요. 그럼 저는 꼰다고 진짜 일찍 왔네 했는데 진짜 일찍 온 줄 알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과 조심스럽지만 자폐아 애들의 특징이 요즘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청소년들한테도 사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찾아봤더니 요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DSM-5라고 여기 그 정신진단 여기 책에 나오는 건데 거기 내용을 조금 진단 기준을 보면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기준들이 보면 사회적 맥락을 잘 이해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좀 포함되던데 뭐 TV에 좀 많이 나오는 요즘 친구들이 좀 약간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좀 자폐랑은 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얘는 진단만 안 받았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저 주변에 너무 많죠. 쌤도 또 특히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때요? 청년들 보면?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 환경이고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핑퐁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그 핑퐁이 이제 안 되니까 점점 그 관계도 그렇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게 사람이 점점 그 퇴화하는 그런 좀 느낌을 받는데 그 대학생들이 코로나 학번이라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제 코로나 학번 이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을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대학은 다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고 뭐 대학도 무슨 강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과에서 뭐 MT를 가도 담은 MT를 가고 뭐 아니면 뭐 학생회를 뭐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 버리니까 자기들도 너무 좌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거나 기숙사에만 있거나 그 혼자서 뭔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이제 말을 안 해도 되고 말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뭐 에너지를 이제 아끼는 거죠. 막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같이 할 때도 이 친구들한테 뭔가 그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 괜히 제가 뭔가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전 국민이 모두 발달의 장애를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라는 게 꼭 그 뭐 장애인을 위한 단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운전하다가 그 방지턱 보고도 장애물이라 하잖아요. 뭐 그런 맥락의 장애인 거죠. 청소년들하고 이제 저도 정말 나중에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겁도 나요. 이제 진짜 소통할 수 있을까? 그냥 피드백이 안 돼요. 뭘 듣는지 안 듣는지 듣고 있나 하면 내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지 진짜 와 이거 진짜 내가 화도 못 내겠어요. 근데 진짜 듣고 있다는 제스처가 전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진짜.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데 저는 워낙 이제 발달장애나 이런 부분이 소수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조금 많아지고 평범해지면 뭔가 생각들이 다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도 모두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저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것 같네요.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모두 다 이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움도 생기긴 하는데 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지금 많이 시청자들이 보실 텐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나는 이렇게 키웠다. 그래도 내가 이런 좀 꿀팁이 있다. 자녀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소통하면 좋았다. 또는 이렇게 키우면 좋다. 이런 방법이 혹시 있으시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얘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흘리더라도 좀 너의 뒤에는 부모가 있다, 네 편이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그 대화의 벽이 너무 커서 저도 정말 그냥 대화 없이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은가 싶을 때도 있지만 조금만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뭐 유튜브 너무 좋아하면 어떤 유튜브를 좋아하는지 어떤 걸 보는지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대화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친구들 그래도 끝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해요. 바빠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야기를 못 나눈 친구들은 또 그만큼 또 저한테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 보면 진짜 뭐 최고의 방법은 계속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이 친구의 관심사가 뭔지 고민해보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고민이 되었던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는데 오늘 또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항상 내년에도 또 건강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